8개 교단 이단대책위원장 협의회가 각 교단 정기총회 이후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지난 주일 서울의 한 교회가 대면 예배 회복을 기념해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800가정을 돌보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재래시장을 도왔습니다. 백석예술대학교가 국악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국악 찬양대회를 열었습니다. 논리적인 설명으로 기독교 신앙의 이해를 돕는 기독교 변증 컨퍼런스가 다음 달 개최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8개 교단 이단대책위원장 협의회가 교단별 정기총회가 끝나고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네, 이날 교단 신임 이단대책위원장들은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의 이단성을 비롯해 교단 정기총회에서 관심을 모았던 주요 안건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조희영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과 합동, 합신, 그리고 기독교대한감리회와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등 8개 교단 이단대책위원회가 신임 이대위원장 취임 후 첫 연석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교단 총회에 상정된 이단 관련 안건의 논의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이번 총회는 코로나로 인해 기존보다 대폭 축소된 일정에 온라인으로 진행된 관계로 대부분의 이단 관련 헌의안이 다음 회기로 넘겨졌습니다. 교계의 안팎으로 관심을 모았던 정광훈 목사의 이단성 또한 대부분의 교단이 신학적 교리적 연구를 좀 더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정기총회에 앞서 이대위에서 정광훈 목사를 이단 옹호자로 결론 내린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측은 오는 20일 정책총회의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단성이 있는 이단 옹호자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어요. 보고서에는 성경관, 부원관에서 이제 그동안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신학에서 좀 벗어나 있는 그런 문제죠. 협의회 신임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감리교 이대위원장 황건구 목사는 최근 논란이 뜨거운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퀴어 신학에 대한 연구도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단이라고 정해놨어도 그들이 우리가 차별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지게 됩니다. 퀴어 신학 속에 스며 있는 그 이단적 요소, 성소수자들을 위한 신학이 되다 보면 이것은 인본주의적인 신학이 된다. 협의회는 앞으로 한국 사회와 교회를 위협하는 이단 사이비 문제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입니다. 굿TV 뉴스 조유현입니다. 현장 예배가 재개된 지난 주일 오랜만에 만나는 목회자와 성도들로 교회마다 모처럼 활기를 띠었습니다. 서울의 한 교회에서는 이를 기념해 한부모 가정과 독거노인 등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 800가구에 재래시장 상품권을 나눠주고 지역 상권도 도왔다고 하는데요. 김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처럼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로 교회에선 감격과 기쁨이 넘쳐납니다.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신길교회는 현장 예배가 재개된 이날을 이웃을 위한 섬김의 날로 정하고 1억 6천만 원을 들여 한부모 가정과 독거노인 등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 800가구의 생계비를 지원했습니다. 인근 지역에 홀로 아이를 키우며 힘들게 사는 가정이 많다는 얘기를 지자체에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기용 담임 목사를 비롯한 성도들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한 가정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번 후원 행사에 기꺼이 참여했습니다. 교회도 굉장히 어렵지만 지역사회들과 함께 짐을 나눠주자 하는 마음으로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3번째 재래시장 상권 살리기 함께 하고 있고요. 우리 신길 가족들이 너무 기쁨으로 참여해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신길교회는 단순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가구당 20만 원의 재래시장 상품권을 제공했습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는 이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신길교회를 방문해 상품권을 수령했습니다. 교회는 대상자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따로 초청 행사를 열지 않고 시간대를 나눠 자유롭게 받아가도록 배려했습니다. 제공된 신길사랑 상품권은 신길교회가 재래시장 상인회 인근 상가 상인들과 제휴를 맺고 발행한 것으로 상품권 사용 가능 매장이라고 적힌 곳에서 올해 12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인근 대신시장 상인들은 경제가 어려워 폐업하는 상인들이 많아졌는데 교회가 상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 고마운 마음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지자체에서도 신길교회의 섬김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신길교회에서 함께해 주신 이 상품권 20만 원씩 가는데 800가구가 아니라
아마 8천 가구, 8만 가구에 선한 영향을 주고 지역사회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감사의 마음을 전할 겁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소외된 이웃과 지역 상권은 물론 지역의 작은 교회까지 돌아보며 지역사회와 함께 해온 신길교회. 교회 측은 가장 낮은 곳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지역을 넘어 열방에 이르기까지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김민주입니다. 국악하면 낯설고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 많으시죠? 최근 들어 기성세대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국악을 귀에 익은 찬양에 덧입히면서 다음 세대에서도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석예술대학교가 전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전국 국악 찬양 경연대회를 열었는데요. 그 현장에 이정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 회째를 맞은 이 대회는 한국 전통악기로 연주하는 국악 찬양을 널리 알리고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참가팀별로 직접 제작한 영상으로 경연을 벌였습니다. 함께 모여 연습하기도 쉽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 연주하는 모습이 심사위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회를 주최한 백석예대와 우리 숨소리 문화예술단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학생들이 가진 달란트를 발견하길 바란다며 한국 고유의 소리로 찬양하는 일이 많아지길 기대했습니다. 국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한국 민족의 심성에 가장 잘 또 이제 어울리는 그런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뭐 외국에 이제 그런 시스템도 많이 있지만 또 우리나라 말로 또 우리의 심성을 그대로 진솔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장르가 바로 국악 천냥 장르가 아닌가. 이번 대회에선 총 7개 팀이 경쟁을 벌였습니다. 참가자들은 대금과 해금, 가야금 등 우리나라 전통악기로 찬양을 연주했습니다. 이날 심사위원장을 맡은 이화여대 한국음악과 문재숙 교수는 참가 학생들에게 진심 어린 조언과 격려를 보냈습니다. 이 청소년 시기에 더 즐거운 찬양을 자유롭게 행복해서 기뻐서 나오는 찬양, 그런 찬양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날 대상은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아세르 팀이 차지했습니다. 복이 있어라는 의미를 가진 팀 아세르는 직접 작곡한 곡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터지게 되면서 조금이나마 이 노래를 듣고 기독교인들이 정말 믿음 생활은 열심히 한다는 마음으로 그런 곡을 작곡하게 되었고요. 대상을 비롯한 모든 수상팀들에게는 상금과 함께 백석예대 입학 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선보인 국악 찬양들은 음반으로 제작돼 전국 교회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이정은입니다. 합리적인 근거와 논리적인 설명으로 기독교 신앙의 이해를 돕는 2020 기독교 변증 컨퍼런스가 다음 달 7일 개최됩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어느 신이 참 하나님인가를 주제로 하나님이 왜 유일한 진리인지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주최 측은 설명했습니다. 서문교회 박명룡 목사와 서울신학대학교 김성원 교수, 변증전도연구소 안한균 소장 등이 강사로 나서서 신천지를 비롯해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등 이단의 교리를 파헤치고 도울 김용옥 교수가 주장하는 기독교관에 대해 변증할 예정입니다. 서문교회 박명룡 목사는 학문적 토론을 통해 기독교 신앙에 대한 지성적 확신을 갖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컨퍼런스는 코로나19 여파로 온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온라인 생방송은 서문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부가 19일부터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지역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병원 등의 종사자와 이용자 16만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부산의 요양병원과 경기도 광주의 재활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라 발생하자 자칫 코로나19 재확산에 뇌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대상은 매일 출퇴근하는 형식으로 요양병원 등을 오가는 시설 종사자 13만 명과 노인주간 보호시설을 주기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자 3만 명입니다. 정부는 검사 결과를 지켜본 뒤 필요시 전수검사를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16일 기준 해외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나라 근로자 19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근로자 125명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해외 건설 근로자를 위한 비대면 진료 상담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서비스는 해외 건설 현장에 나가 있는 근로자가 온라인으로 국내 의료진으로부터 진료를 보고 처방전을 받는 방식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민간 의료진의 파견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19일부터 전국 초등학생 1학년생 대부분이 매일 등교하게 됩니다. 전국 등교 인원 제한은 3분의 2 이내로 완화됐습니다. 다만 교육부가 과대학교나 과밀학교, 수도권 학교에만 등교 인원 제한을 엄격히 적용하고 나머지 학교에는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조정할 수 있다고 발표해 비수도권 학교에서는 상당수 학생이 앞으로 매일 등교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 70세 이상 어르신은 19일부터 지정된 병원과 보건소에서 독감 백신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겨울철 독감 예방접종 사업이 전국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진행됩니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며 만 70세 이상 어르신부터 순차적으로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도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자칫하면 국가 신용 등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도 제시됐습니다. 김우현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작성한 2021년 예산안 및 2020에서 2024년 국가재정 운영계획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적자성 채무 전망치는 899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2020년 전망치 506조 9천억 원과 비교하면 4년 만에 77.5% 급증한다는 의미입니다. 김부 연구위원은 다른 논문을 인용해 국가 채무가 약 30% 증가하면 국가 신용 등급을 한 단계 낮춘다며 특히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빠른 경우 신용 등급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의 절반은 신용등급이 1등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나이스 평가정보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은행대출 고객 신용등급 분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9월 말 기준 신용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 646만 명 중 311만 명의 신용등급은 1등급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최근 저금리 추세가 지속하면서 이자 상환 부담이 낮아지고 빚을 갚지 못하는 위험이 크게 줄어들면서 신용등급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굿TV 뉴스 천보라입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중국에서 자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과 개인을 제재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 수출관리법안이 통과돼 오는 12월 1일 시행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중국 당국이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되는 물품을 제3국으로 수출하지 못하도록 제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베이징 소식통은 미중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이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미국의 제재에 대해 반격에 나설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4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격히 재확산하면서 하루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한 데 따른 겁니다. 국제통계 사이트 월드오미디 집계에 따르면 18일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4천만 81명을 기록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유럽을 중심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고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며 지난 10일 자체 집계 결과 전 세계 신규 확진자가 35만 명을 넘어서 하루 기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부터 중국과 홍콩, 마카오에서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거꾸로 드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중국의 입법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기법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수정안은 오성홍기를 거꾸로 들거나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고 홍콩과 마카오의 관공서와 대중문화시설에 오성홍기를 의무개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새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며 홍콩의 헌법격인 기본법에도 부칙으로 삽입되는 방식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취임 한 달여 만에 첫 해외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스가 총리는 21일까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차례로 방문합니다. 스가 총리는 베트남에서 응우옌 수엄푹 총리를 만나 광범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두 나라가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전략적 파트너임을 확인하고 코로나19 대책 등 폭넓은 분야에 걸친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서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경찰의 폭행, 가혹 행위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국 주요 도시에서 열렸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18일 수십만 명의 시위대가 경제 중심인 라고스와 수도 아부자에서 촛불 행진을 벌였습니다. 이는 나이지리아가 민주화된 1999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시위는 소셜미디어에 정부 부대가 민간인을 살해하는 동영상이 유포되면서 촉발된 것으로 경찰 개혁을 넘어 북부 지역 치안 확보 등 국정 전반의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굿TV 뉴스 박재현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오현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 부흥사회가 오는 26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총회회관에서 강영규 대표회장 취임을 비롯한 임원 감사예배를 개최합니다. 신임 대표회장으로 취임할 강영규 목사는 현재 신천 장로교회를 담임하고 기독문화선교회 신바람 힐링 강사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 목사는 이 땅의 복음 사역을 위해 쓰임받는 일꾼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국찬송가공회와 교회음악 전문기업 YG뮤직이 찬송가와 성가의 온라인 자동 반주 시스템을 한국교회에 무상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관계기관이 한국교회음악의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진행됐습니다. 반주자나 자동 반주기가 없는 교회가 대상이며 이용을 원할 경우 YG뮤직이나 한국찬송가공회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세핀 캠벨 선교사 서거 100주년 기념사업회가 내달 12일 서울 종로구 배화여자대학교에서 기념학술제를 개최합니다. 미국 남감리회가 한국에 처음 파송한 캠벨 선교사는 배화여대의 전신인 배화학당과 서울 종교 자교교회를 설립했습니다. 학술제에선 이덕주 감리교 신학대 은퇴교수와 황미숙 한반도 통일역사문화연구원 박사 등이 강연과 발제를 맡고 15일엔 종교교회에서 추모예배도 드려집니다. 굿TV 뉴스 오현근입니다. 지난 주일 서울의 한 교회 성도들이 소외된 이웃과 지역 상인들을 도왔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이때 교회의 나눔으로 지역사회와 지자체 모두 감사의 말을 전해왔는데요. 코로나19로 비난을 받고 있는 한국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굿TV 미디어 선교기금 마련에 새롭게 동참해주신 분들입니다. 노바 MMA 김지영 선수, 범화교회 성도율동, 순복음 사랑교회 정찬수 목사회 성도율동, 정원마트 안서연 대표, 한중사랑교회 서영희 목사회 성도율동, 김명숙님의 68분이 후원해주셨습니다. 굿TV 미디어 선교기금 마련에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